단 한 달, 현대전에서 거대한 제국의 무기고가 바닥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식 파괴 과학의 교수입니다. 교수는 다 압니다. 미국의 거대한 미사일 재고가 E-300기에서 단 425기로 급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를 다시 채우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이 물류의 붕괴 속에서 초강대국의 장군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의 스마트 국방 공장입니다. 왜 미국조차 한국의 자동화된 포탄 생산 라인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요?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전은 소모전입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 공급망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복잡한 부품 조달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방사는 독자적이고 수직적인 통합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글로벌 국방 표준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이자 전 세계 군사력의 구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 과학적, 공학적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오늘 교수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 드리겠습니다. K방산이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팔린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이것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정밀공학의 승리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충격입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의 하늘로 돌려봅시다. UAE에서 첫 실전을 치른 한국의 MSAM, 천궁 2 시스템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비율이 무려 90%에서 96%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가 왜 미친 것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죠.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맞추는 것은 날아가는 총알을 다른 총알로 쏘아 맞추는 것과 같은 극강의 물리적 계산을 요구합니다. 이를 히트투킬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천궁 EI의 교전 통제소는 다기능 레이더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측추력기 기술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했을 때 공기역학적 날개 조향만으로는 궤도를 급격히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궁 EI는 탄두 부분에 장착된 소형 로켓 모터, 즉 측추력기를 순간적으로 폭발시켜 미사일의 방향을 강제로 비틉니다. 이 미세하고 폭력적인 궤도 수정이 96%라는 경이로운 명중률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조차 이 결과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궁2가 미국의 전설적인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동일한 요격 성능을 발휘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세계 방공망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러시아의 S-350 시스템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앞에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정밀한 전자전 대응 능력과 AESA 레이더의 탐지 거리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AESA 레이더, 즉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원리를 아십니까?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자 독립적으로 전파를 쏘고 받습니다. 기계식으로 안테나를 돌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빛의 속도로 바꿀 수 있죠. 이로 인해 천궁 EI는 동시에 날아오는 수십 개의 다중 표적을 한 번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적의 재민 공격이 들어와도 주파수를 기민하게 도약하며 방해 전파를 회피하는 지능적인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강의 가성비와 하이엔드 기술력의 결합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룰을 파괴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제를 살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천궁 EA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이 이 정도라면 땅 위는 어떨까요? 방공망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지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포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씹어먹은 괴물, 바로 K9 썬더입니다. K9 썬더의 성공 비결 역시 과학과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155mm 포탄을 40km밖에 표적에 정확히 꽂아 넣는 이 괴물은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계산하는 거대한 로봇에 가깝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술 중 하나는 TOT 사격 능력입니다. 포신을 각기 다른 각도로 조정하여 세 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면 포물선 궤적이 달라 채공 시간이 다르지만
목표물에는 세 발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적에게 반격할 틈을 주지 않는 치명적인 전술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정밀한 사격 통제 컴퓨터와 초당 수십 번씩 유압을 조절하는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입니다. 발사 시에 엄청난 반동을 차체가 완벽히 흡수하죠. 하지만 K9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 즉 엔진이었습니다. 과거 K9는 독일제 MTU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수출 통제를 걸면 한국은 K9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없었죠. 철저한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파괴하는 한국의 공학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0마력급의 고출력 디젤 엔진을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실린더 합금 기술의 쾌거였습니다.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 이것은 한국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 자립이 가져온 지정학적 자유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권력을 바탕으로 K방사는 유럽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원부터 폴란드의 평원까지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이나 이웃 국가의 전통적인 무기를 버리고 한국의 K9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전직 장성들은 방송에 나와 직설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를 버리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유럽의 방산 자존심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K2 흑표 전차의 진가는 극한의 지형 돌파 능력에 있습니다. 암석이 널린 산악 지형이나 늪지대에서도 K2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를 이용해 차체의 앞뒤, 좌우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마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쏘는 것과 같죠. 또한 120mm 활강포에 적용된 자동장 전장치는 승무원의 피로도와 무관하게 험지 주행 중에도 분당 10발에서 15발의 포탄을 쏟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 로봇 팔이 오차 없이 포탄을 밀어넣는 정밀 제어 공학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K2와 K9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마트 호환성입니다. 나토 표준 규격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탄약과 통신 시스템을 그대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무기체계인 셈이죠. 반면 유럽의 방위 산업은 소량 다품종 생산과 복잡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전차가 고장나도 부품 하나를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런 비효율성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와 제철소, 반도체 라인이 방산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항의 철강이 창원의 공장으로 들어가 몇 달 만에 최신형 전차로 탄생하는 압도적인 생산 속도. 이것이 진짜 K 방산의 무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잃어버린 대량 생산의 마법을 한국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심지어 진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서방 세계의 최전선을 한국의 무기들이 채우고 있는 것임. 상식이 파괴되는 현장이죠. 자, 이제 우리의 시야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붕괴와 중동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 속에서 K 방산이 진정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왜 아랍의 군대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저렴한 중국제 무기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성능이 더 좋아서 아닙니다.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철저한 경제학적, 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싸게 팝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렵고 기술은 철저히 블랙박스에 가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팝니다. 바로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입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이는 고도의 모듈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무기를 수만 개의 부품 단위로 쪼개고 이를 현지 공장에서 오차없이 조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에게 공장 짓는 법, 부품을 깎는 법, 조립하는 공정기술까지 전수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국의 방위산업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심 기술을 빼앗길 위험이 없을까요? 교수는 다 압니다. 여기서 한국 공학자들의 영리함이 빛을 발합니다. 핵심 코어 기술, 즉 레이더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나 엔진의 특수압금 배합 비율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껍데기와 조립 기술은 주되, 영혼은 한국에 종속시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부품 유지 보수와 후속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과 수십 년간 묶일 수밖에 없는 락인 효과에 빠집니다. 이러한 전략은 아시아의 하늘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이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FA-50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초음속 비행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날개의 후퇴각과 동체의 면적 법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천음속 영역에서의 조파 저항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유체역학적 계산이 들어갔죠. 또한 FA-50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채택했소. 지전기 지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가 기체의 불안정성을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초보 조종사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첨단 과학의 산물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 방산의 확장을 경계하며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그들의 초조함은 과학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K 방산의 진짜 비장의 무기, 항공우주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바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CNN조차 KF-21의 개발 속도를 보고 미친 속도라며 경악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의 모든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는 극한의 도전입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이 음속의 2배로 날아가는 환경에서 완벽히 작동해야 하니까요. KF-21의 핵심 생존 기술은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스텔스 형상 설계에 있습니다. 동체의 각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적의 레이더 전파가 수신기로 되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산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개발된 전파 흡수 물질 도료를 기체 표면에 코팅하여 미세하게 남은 전파마저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소멸시킵니다. 물리와 화학이 결합된 마법 같은 스텔스 기술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구현된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했던 천궁2의 핵심 기술 ASA 레이더가 KF-21의 기수에 장착됩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에 수천 개의 눈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적기가 나를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완전한 정보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무장 탑재 능력 또한 상식을 파괴합니다. KF-21은 동체 하부와 날개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 치명적인 무기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 엔진을 사용하여 끝까지 최고 속도를 유지하며 적을 추적하죠. 기존의 고체 로켓은 연료가 타버리면 관성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회피 기동하는 적기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덕티드 로켓은 산소를 빨아들이며 연소량을 조절해 표적에 명중하는 순간까지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여력학적 혁신을 보여줍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항공기 설계, 소재 공학, 전자전 시스템, 무장 통합 기술 등 국가의 첨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과학적 성취입니다. 이 거대한 진화는 바다 위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압도적 성장을 뒤받쳐주는 해군의 힘.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연안 방어국이 아니라 대양을 호령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해상 화력의 괴물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합동화력함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합동화력함, 일명 아스널쉽은 그 자체로 떠다니는 거대한 미사일 기지입니다. 무려 700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시스템이 핵심이죠. 수직 발사관의 과학적 원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미사일이 발사관 내부에서 점화될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초고온 배기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는 플래넘 챔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연료체 역학적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려서 배기가스가 역류한다면 배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한국은 이 고난도의 VLS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한 함정에서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단순한 포격선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서버실이자 슈퍼컴퓨터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적 항공기, 미사일, 잠수함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정보 처리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 체계, 즉 하늘의 천궁 EI와 KF-21, 땅의 K9과 K, 바다의 이지스함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거대한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전장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과학입니다. 전투기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지상의 자주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포격을 가하고 해상의 구축함이 미사일로 요격하는 완벽한 입체 전술. K방사는 이 생태계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무기 시장의 표준은 미국 아니면 소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드론과 AI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구시대의 무겁고 느린 방산 시스템은 도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방사는 제조업의 끈기와 첨단 IT 기술의 융합이라는 유례없는 토양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라인에서 쏟아지는 정밀한 탄약과 포탄들은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는 현대전의 갈증을 완벽히 해소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때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강대국의 무기를 구걸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애원하는 제조 제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운 공학자들의 땀방울,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여력학, 유체역학, 재료공학의 찬란한 승리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K방산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교수는 확신합니다.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과 무인화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조종사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교전하는 무인 전투기, 즉 멈티 체계가 이미 개발 중입니다. 유인 전투기 1대와 무인 전투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무인기는 위험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레이더망을 교란하거나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는 희생양이 될 수도, 강력한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 없이 원격으로 조종되거나 AI가 자율주행하는 무인 K2 전차와 무인 K9, 자주포가 전장을 누빌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인명피해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미래전의 핵심 과학입니다. 이러한 무인화 기술의 기저에는 초고속 통신망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경망 알고리즘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5G, 6G 통신 기술과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우주 공간으로의 확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기술의 성공은 한국이 언제든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적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우주의 눈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모터는 복잡한 배관이나 펌프가 필요 없어 구조가 단순하고 연료를 채운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군사적 목적에서 엄청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는 과학적 이점입니다. 결국 국방력은 그 나라의 기초 과학과 산업 역량의 총합입니다. 철강, 화학,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모든 산업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방산의 놀라운 성공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시스템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싸고 좋은 무기를 넘어 빠르고 혁신적인 무기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방산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텅 빈 무기고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채워지고 유럽의 얼어붙은 대지가 한국의 궤도 차량으로 뒤덮이며 중동의 하늘을 한국의 레이더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부상은 우연이 아님을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천궁 2의 96% 명중률, K9의 TOT 사격, KF-21의 스텔스 형상,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물리학과 공학의 계산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K 방산의 질주,
경쟁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이 무서운 기술력의 진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세계는 지금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방의 시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냐고. 하지만 교수는 과학적이고 냉정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대답합니다. 압도적인 무기 체계는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방패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이 방패들은 글로벌 안보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평화를 지키는 역설적인 진리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과학적 성과는 레이저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입니다. 한국은 일명 스타워즈 프로젝트라 불리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여 드론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1회 발사 비용은 단돈이 0원 수준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을 격추해야 했던 가성비의 불균형을 광학 물리학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한 셈이죠. 빛의 속도로 타격함으로 회피도 불가능합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생성하고 표적에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냉각 기술과 미세 진동을 제어하는 초정밀 지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역시 한국의 첨단 광학 공학과 정밀 기계 공학이 결합된 예술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이처럼 K방사는 재래식 화포부터 최첨단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전장의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단기간에 이토록 다양한 무기 체계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중 전력의 진화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한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수주일 동안 자망이 가능합니다. 바닷속의 은밀한 암살자이자 전략병기죠. AIP 시스템의 핵심은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산소가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배기가스 대신 순수한 물만 배출합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 적의 소나 그물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닷속 어디서든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한 것은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콜드론치 기술은 극도의 유체역학과 압력 제어 기술을 요구합니다. 고압 가스로 미사일을 수면 위로 튕겨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죠. 실패하면 잠수함 자체가 파괴되는 위험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고난도의 공학적 난제들을 하나씩 돌파하며 육해공,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국방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위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군사 저널들은 K 방산의 성공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이를 벤치마킹하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결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70년 넘게 지속된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축적된 절박함의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책상 위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전방의 가혹한 환경을 상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여름에는 영상 40도를 오르내리는 극단적인 기후, 험준한 산악 지형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특성. 이 모든 가혹한 변수들이 한국 무기들의 내구성과 범용성을 극한으로 단련시킨 천연의 테스트 베드였습니다. 그 결과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천궁2, 북유럽의 혹한 속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K, 구자주포, 동남아의 열대 우림미를 비행하는 FA-50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용성은 과학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한국군이라는 60만 명의 거대한 얼리어답터 집단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무기는 즉각 군에 실전 배치되어 수많은 장병들에 의해 가혹하게 다뤄지며 피드백을 생성합니다. 이 거대한 루프가 무기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공학자들은 즉각 설계도를 수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다음 양산 배치에 적용합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듯 무기체계가 진화하는 애자일 개발 방식. 이것이 K방산의
무서운 속도전입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조차 거대한 관료주의와 독점 방산 기업들의 안일함에 빠져 무기 개발 주기가 수십 년씩 늘어지는 동안 한국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고 이제는 주류 시장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 현상을 파괴적 혁신의 완벽한 사례로 봅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무시했던 로우엔드 시장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려 하이엔드 시장의 지배자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천궁 2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대체하고 K9이 독일의 PJH-2000을 밀어내며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작금의 현실은 파괴적 혁신 이론이 방위 산업에서도 정확히 들어맞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단 한 달 만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장군들이 한국의 공장을 찾아와야만 했던 그 충격적인 오프닝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한국의 K방사는 가성비 좋은 대안을 넘어 전 세계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 기술 이전의 유연성,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첨단 공학의 힘으로 말입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96%의 마법, 유럽의 설원을 질주하는 일, 역마력의 심장, 그리고 음속을 돌파하며 하늘을 가르는 스텔스 기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용광로에서 융합되고 있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공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적 도전 정신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견고한 지층과도 같습니다.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이것은 더 이상 과장된 수사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물리학이 보증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지갑을 열어 증명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음과 연구실의 불빛 덕분입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얽매인 상식은 파괴되어야 마땅함.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포식자로 진화한 이 경이로운 과학적 서사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국뽕을 넘어 객관적인 과학과 공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K 방산의 무서운 진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